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바깥에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던데 우리 시장에는 정말로 봄이 온 걸까요? 어제 내마녀의 날을 잘 거친 줄 알았는데 그 연장선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 오늘 확인됐습니다. 일단 자세한 마감 시황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수급 구멍이 좀 컸습니다. 오늘 빠지면서 이렇게 좀 지수 마감된 부분도 확인되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도세가 참 거셌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기여도가 좀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 가깝게 움츠러든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메이저 수급 다 했습니다. 그래도 좀 저점을 딛고 장 마지막까지 조금 올라오려는 모습은 확인됐습니다. 0.8% 하락세 보여줬고요. 880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졌던 시장에서 메이저는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일단 삼성전기는 양쪽 메이저 수급의 시선을 모두 다 강탈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한 주 내내 유리기판 쪽 움직임 계속해서 들썩거렸던 부분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과연 다음 주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삼성중공업 말씀해드리면서 조선주도 같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하나오션 그리고 HD현대 수급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미중 갈등 그리고 실적 기대감 같이 이렇게 좀 상승 동력이 될 만한 재료들이 있기는 한데 이 추세의 체력이 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계속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죠. 이렇게 기관 수급 상위단에 또 랭크가 돼 있는데요. 뉴스가 쏟아졌던 만큼 시세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로봇주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세울 때가 된 건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세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아주 반가운 수급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하면서 또 마무리됐습니다. 참 다행이죠. 다음 주면 엔비디아 GTC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고민이 좀 더 드는 구간입니다. 테크윙도 그렇고요. 여기 선익시스템, 재룡전기까지 선익시스템은 개별 이슈도 있죠. AI 키워드를 안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급도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 안에서 같이 상위단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 눈에 띄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는 그간 소외된 쪽의 종목들에도 시선을 돌려야 할지 아니면 반등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지켜봤던 종목들 지켜봐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 반도체에 관한 전략도 세세하게 봐드릴 거니까 저희 방송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부터 상세한 가격 전략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 투자 전략, 투자 인사이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고 생성되는 영어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GTC 2024입니다. 오는 18일부터 개최가 되죠. AI 개발자 무려 3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프라인 행사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규모가 넘는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최대 수혜들을 찾아봐야겠죠. 시장에서는 일단 AI 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전력이나 설비 쪽 수요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당장 내년부터 전력이나 설비 쪽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놨습니다. 때문에 관련 종목들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죠. 우리 멘토님은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터미네이터가 현실로입니다. 인간처럼 정말 말도 더듬으면서 실시간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또 대화까지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됐습니다.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 AI 기업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 AI 기업이 협력해서 만든 로봇이었는데요. 진짜 스스로 추론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꼭 사람 같더라고요. 터미네이터 현실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들었는데 이 피규어 AI 기업은 설립 3년 만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인텔 등으로부터 약 8,9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규어 AI의 최대 경쟁자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겠죠. 지난달 본인의 SNS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스스로 이렇게 걷는 영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이 시장 역시도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 대기업들인 삼성전자, 두산 그리고 LG전자 역시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 26일이죠. 엔젤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로봇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뭐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반갑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지표가 PPI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들을 발표된 이후에 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엔 장 마감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 국내 증시 그대로 받아서 오늘 좀 좋지 않게 하락하고 마감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국내 증시가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2700선을 돌파를 하냐 마냐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와중에 아직 자리를 정확하게 못 잡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미국 증시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뭐 방향을 잡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FOMC 회의 이후에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반가운 인사와 함께 또 시장 전망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불안한 시장인 듯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 또 시장의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GTC 2024, 이 속에서 또 주목할 섹터는 이라고 잡아주셨는데요. 또 금요일 저녁이니만큼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을 또 똑똑히 세워봐야 할 텐데 다음 주 18일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역시 이 관전 포인트는 AI가 아니겠냐인데 AI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세팅 값이고 네. 여기에서 어떤 옵션이 따라오느냐를 네.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아까도 나왔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도 거의 올해만 1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는 종목들이 가는데 이제 이거를 신규로 접근을 하냐 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지금 여기서 따라간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물론 안 샀는데 더 가면은 사실 배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단기 조정이 좀 세게 나왔을 때 사실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에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이 AI 반도체가 이제 그러면은 뭐 만들어질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부가적으로 거기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오늘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고요. 사실 오늘의 핵심은 사실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뭐 파운드리에서 열심히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AI 반도체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막상 서버가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온디바이스 AI는 서버와 통신하지 않고 클라우드와 통신하지 않고서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그만 스마트폰이라던가 일부 가전기기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C 시장 그리고 정말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서버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모든 데이터 처리를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부족하다.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만든다. 이게 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갤럭시 S24가 이게 배터리가 좀 빨리 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력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도 그렇겠지만 이런 서버를 AI화 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 소비가 있을 것이며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에요. 노후된 그런 전력 설비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전력과 관련된 지금 이미 뭐 액침 냉각이라던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고 네. 전력 선별리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아직 소문 덜 난 그런 종목을 오늘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소문이 덜 난. 네.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 일단 이 행사는 결국에는 AI 개발자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에서 결국엔 신제품 GPU를 어떤 걸 공개하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AI와 어떠한 산업이 결합돼서 앞으로 신규로 뭐가 또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개발자들이랑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또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주목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과연 신제품을 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또 오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고점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쪽도 얘기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좀 반도체가 많이 쉬어갔잖아요. 네. 이번 주에 잡는 게 좀 기회였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아직 조정이 나오지도 않은 나오지도 않은 예, 거라고 이게 보세요? 사실 오른 거 대비해서 거의 지금 조정이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뭐 진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열심히 쉬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조정받고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많이 올라온 게 쉬어가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순환매 돈다고 보시면 돼요. 뭐 3배, 4배 올랐던 종목들 쉬고 그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종목들이 뭐 2배 이렇게 가고 더 가고. 또 오르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거를 뭐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위주로 보기보다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곁다리로 좀 상승된? 걸쳐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데 에너지와 전력과 관련된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뭐 내용이 뭐 나오는데 뭐 AI 인프라와 뭐 생성형 AI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장비 운용에서 AI 모델 활용, 그다음에 AI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가속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꾸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소모되는 전력뿐만이 아니고요. 그 진짜 이러한 정말 거대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런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재룡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HD 일렉트로닉, 현대 일렉트로닉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 신재생, 그러니까 탄소 중립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미국은 지금 어쨌든 올해든 내년이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미 대선이 올해 또 열리죠. 두 대통령 후보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원전. 원전. 네. 또 왜냐면 전력 수요에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까지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만들다가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를 할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네. 둘은 좀 약간 교차되는 쪽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원전 강국이거든요. 원전 강국인데 프랑스는 오히려 원전을 더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 상황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 전력을 뭐 그러면 어디서 만들 거냐? 그래서 원전으로 그 전력을 만들어서 신재생으로 가기까지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원전에서 충당한다. 지금 그게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바고 지금 저희 대통령 윤 대통령님과 정부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열, 풍력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던가 이런 AI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에너지를 커버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대통령 후보분들도 그러시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중요 포인트 원전. 근데 이게 그러면 궁금하실 게 아니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기기와 원전이랑 뭔 상관이냐? 그럼 이런 거죠. 보통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게 변압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특히나 효성중공업이나 HD 일렉트로닉,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수혜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변압기라던가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변압기를 해서 그 에너지를 어디서 끌고 올 건데요? 그게 원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라이앵글 구조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라던가 이러한 변압기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더 저는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그 인프라 구축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케이블들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져왔고 이따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파생이 되고 네. 되고 어쨌든 봐야 될 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미국과 연계해서 또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의 배경과 또 볼 수 있는 원전 쪽인데요. AI가 붙으면서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임대료도 요즘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력 수요 측면에서 시세가 또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해 보실 필요 있겠는데요. 원전이라고 하면 요즘에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챙겨갔던 두산에너빌리티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 전망도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이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시장에 여기 그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쪽과 함께 또 강하게 좋은 시너지를 가져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원전 종목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만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두산이 좀 그룹주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오늘 두산 주가 계속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의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원전주들이 막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바닥권을 다져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좀 네. 이렇게 이슈나 모멘텀 있었던 거 대비 많이 소외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어봐도 될 시기일지 어떻게 보세요? 총선과 그다음에 미국 대선과 그리고 그 모든 후보들이 지금 다 원전을 얘기하고 있고 저희 정부도 원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지금 원래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핫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같은 예를 들었을 때 결국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 속에 원전을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에너지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태양열이라던가 풍력을 하루아침에 그게 커버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 땅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인프라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SMR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강조하는 그 원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만약에 뭔가 추가적으로 액션이 나온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으로 가는 길에도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또 원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꼭 봐야 될 수밖에 없겠다. 또 이렇게까지도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AI 안에서 전력 수요에서도 또 계속해서 봐야 하는 테마 중에 하나죠. 원전. 또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만큼 강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또 편입을 해 주실지도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강펀치 보도록 하죠. 강펀치 키워드 다음은 로봇 관련해서 잡아주셨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터미네이터가 현실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피규어 AI 네, 영상 보셨나요? 네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놀랐어요. 진짜 네. 놀라운 네. 부분이 나한테 왜 사과를 줬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중에 먹을 건 이거밖에 없잖아 라는 네. 이것 자체가 네. 엄청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엄청나게 지금 똑똑해진 상황이고 네. 정말 이제 상용화가 저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저게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뭐 안쓰러운 얘기지만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진짜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보다 로봇 사가지고 로봇이 일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망 자체를 좀 좋게 보세요. 네 저는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데도 일자리 좋게 잃을 것 보세요. 같아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재작년부터 반도체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 다음은 이제 저는 로봇이라고 봅니다. 오. 왜냐하면 어쨌든 AI 반도체가 계속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열심히 만들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 그럼 돈 되는 사업이 가장 돈 되는 사업이 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로봇이거든요. 로봇이다. 왜냐하면 로봇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해요. 지금 요즘에 식당 가면은 서빙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사람이 이제 음식을 안 가져다 주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류 창고에서도 이제 물류 배송 로봇. 그러면은 로봇 자체가 물론 그런 공장이라던가 이런 배송 센터, 그다음에 거기도 사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집, 그다음에 이제 보핏 같은 경우가 이제 웨어러블이 이제 사람들 이제 몸 불편하신 분들 도와주기 위한 용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묻어갈 수 있는 게 또 로봇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AI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 알짜배기 돈 되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금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지금 저기 피규어 AI와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로봇이 침투하는 시기를 그 로봇의 가격 단가로 측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측을 하는데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형차 한 대 값이 되는 시기가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는 시기인데 네. 중형차 한 대 값 살 정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 정도가 됐을 때 네. 그때 우리 정말 로봇이 우리 집에도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가 됐을 때면 네. 그렇게 치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앞섰잖아요. 네. 테슬라의 지금 주가는 근데 사실 좀 암울한 시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렇게 치면 엔비디아와 같은 가도를 달리게 될 거라고 해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한 2, 3년 후에 테슬라 주가 $1,000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그렇게 전망까지 네, 하세요?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지금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사야 돼요, 이제. 모아가는 시기다. 네, 왜냐면 지금 미국 주식 중에 최근에 올해 조정받은 주식 딱 두 개 있어요. 빅테크 중에. 애플. 애플, 테슬라. 테슬라 대표적이죠. 그 지금 저기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랑 애플 주주분들은 사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네.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저는 좋다고 봐요. 이 오. 공포에 살아나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 흐름 보면 진짜 공포예요. 공포 그 자체고 거의 이 정도면은 조만간 $100 깨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저럴 때 그 22년도 10월에도 그랬어요. 엔비디아 그때 $100 갔을 때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끝났다. 이제 반도체 끝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죠. 전혀 판도가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테슬라가 이제 물론 전기차 업체고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선반영돼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본업 자체가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가격을 낮추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서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지금 싸다. 그럼 저기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네. 로봇의 침투기가 됐을 때는 이론상으로만 봐도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뻥튀기 할 수밖에 없는 매출 자체가 2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 한 대만 팔겠습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을 가정을 할게요. 네. 삼성에 뭐 평택 공장을 졌어요. 근데 나중에 삼성이 무인 공장을 만들 건데 그럼 거기다가 연봉 주고 사람 쓰느니 저걸 사가지고 그냥 로봇 갖다 놓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저게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로봇은 한 대 사면 24시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200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7년 아이폰 나왔을 때.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아이폰 나오기 전에 우리 뭐 아시겠죠? 네, 뭐 알죠. MP3, PDA. PDA, 네. 디지털 PDA? 카메라, PDA 있어요 그런 게. 네. 네. 그런 것들 지금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 다 망했어요. 네. 사업이 다 망했다고요.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으면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불안해합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이거 없으면 이제 생활이 안 돼요.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죠.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인간형 로봇이 상용화가 된다. 이거는 로봇이 없으면 이제 일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이런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MP3 이런 것들이 다 망해버렸는데 그럼 이제 인간형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AI와 로봇이 없으면 이제 넥스트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면은 로봇주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될 정말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로봇 이야기, 요거 딱 하나만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벤트 때문에 이게 또 오늘까지 일반 청약 공모였고 이 공모가가 또 상단 밴드에서 또 초과하면서 2만 원으로 측정이 됐거든요. 네. 기관 수요 예측도 네. 되게 괜찮았고 네. 간략하게 좀 이 투자 전략 포인트를 좀 잡아주신다면. 이게 두산 로보틱스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신규 상장한 이후에 보통 주가 변동성이 커요. 그래도 LG를 품고 있는데. 그러니까 LG를 품어도 네. 뭐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품고 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도 처음에 상장할 때 짜 빠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폭 자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은 상장한 다음에 거의 한 달 가량 3주 정도, 2, 3주 정도 빠지고 저때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그럼 로봇주 좋으니까 상장하자마자 난 간다. 이렇게 하시기보다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그냥 가버리면은 사실 못 잡아요. 왜냐하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그럴 때는 뭐 대체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걸 난 꼭 사야겠다 하시면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구간 기다려 보는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로봇주는 계속해서 전망 좋게 지켜볼만 하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잡아주셨는데요. 엔비디아 안에서도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로봇주였습니다. 이 로봇주 안에서도 잡아볼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또 길게 가져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는 어떤 모멘텀 챙길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시장 흐름 맞게 전략 챙기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챙기시면 또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오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진짜 주식팀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렌시스가 편입 완료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BNC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는데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7,410원까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가 터치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기대 역시 함께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오늘 이정호 멘토님들의 종목이 정말 흐름이 좋더라고요. 특히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6% 가까이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갔고요. 3XHK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장 초반에 집중을 받으면서 15%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실률 대폭 줄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노신소재 역시도 오늘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주호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쇼박스 하면 파묘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묘가 곧 900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말이 지나게 되면 정말 이 돌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오늘 쇼박스 흐름 좋았습니다. 4%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가는데 혹시라도 이 변경사항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클래시스가 지금 목표가가 3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35,900원을 탁 찍으면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아쉬운데 여기에 따라서 변경사항 있을지도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탑3는요. 저희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모습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했던 펀치를 날렸던 종목, 그러니까 수익률 탑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진짜 주식팀의 한국 BNC 지금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주가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50%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수익 그대로 다 누려가셨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뿐만이 아니라 저희 Y랩과 LIG 넥선, 이정호 멘토님의 종목들 역시도 20% 훌쩍 웃도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수익률 더 키울 수 있을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익률 챙겨갈 종목을 만나볼 차례가 됐죠.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주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펼쳐봐야 될 텐데요. 리뷰할 종목들이 정말 궁금한 종목들 많습니다. 또 이주호 멘토님이 좋은 종목들 많이 담아주셨어요.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또 뜯어보도록 하죠. 쇼박스부터 볼게요. 파묘가 인기가 상당해요, 멘토님. 네, 이거 관련해서 또 더 모멘텀 딛고 추가 전략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천만이 아니고요. 해외 흥행 이거를 보셔야 돼요. 과거에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가 기생충이 해외에서 흥행해가지고 그때 그 관련주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 끊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이평선 위를 다 올라왔어요. 양봉 그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양봉 만들어준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900만 넘을 것 같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또 15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북미 개봉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흥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세를 한번 줄 것이고 제가 목표가가 5,000원인데 이 목표가는 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고 5,000원까지 저는 진짜 가져가서 수익을 챙겨 볼 거고 지금 솔직히 차트 흐름도 매우 좋아요. 매우 좋고 정말 이쁘게 우상향 해주고 있고 물론 이때 4,500원 터치를 하고 눌렸습니다만 그래도 뭐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제대로 수익 낼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 이쁘게 해주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실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홀딩 전략 가져가면서 목표가 챙겨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쇼박스는 또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이 종목이 진짜로 예쁜 종목 아닐까 싶어요. 클래시스 화장품주 중에서도 진짜 실적도 괜찮고 저력 있게 가져가는 종목이 이 종목 아닐까 싶은데 수익도 굉장히 또 단단하게 담아주고 계세요. 6% 가까운 수익인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재미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매수한 이후에 2주 가량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가량 이렇게 횡보한 이후에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빠질 때도 이쪽은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시장 빠지는데도 강한 실적 모멘텀. 이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이 지금 올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APR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수 효과 받을 거다 했는데 사실 APR보다 저는 클래시스가 지금 오히려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률 50%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늦게라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승이 조금 나온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 돌파 나오는 거.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 나왔고 지금 보시면 주가 자체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원래는 바닥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 다지고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겠다라는 소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36,000원 찍을 거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냥 두시면은 소리 소문 없이 아마 36,000원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이상의 탄력을 챙겨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계속해서 저력 있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쭉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으니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죠. 에이징랜드. 이 종목도 엄청 힙한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키워드 자체가 힙합니다. 재료도 좋고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추가 전략 주실까요? 목표가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하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쵸. 그만큼 힙해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이날 이번 주 수요일 날 84,500원 찍길래 이거는 이제 가겠구나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표가를 좀 낮추고 사실 원래 이 종목 그때 제시할 때 제가 8만 원이었는데 원래 9만 원을 잘못했거든요. 그렇게 된 거라서 그냥 뭐 이제 원래는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으니까 바꿔볼 거고요.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오늘 가온칩스가 또 상승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좋고요. 그다음 4월 달에 TSMC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월까지 가져가도 될 만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승 나온 다음에 사실 제가 손절가 제시해드린 자리가 이게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65,000원 손절가 드렸잖아요. 이 65,000원만 안 깨면 얘는 괜찮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횡보를 좀 거침없이 좀 크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좀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뭐 알아서 익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일단은 뭐 아직 수익권이긴 하지만 목표가를 조금 낮춰서 좀 8만 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이징랜드 목표가 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를 유의하실 필요 있다라는 부분 손절가 65,000원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를 봐야 될 텐데요. 이 종목은 저도 되게 궁금한 종목인데 뭔가 상승을 하긴 하는데 상승이 좀 일단 멘토님은 수익권을 주고 계세요. 저 또 잘 잡아주셨으니까. 근데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게 뭔가 힘겨운 그런 느낌이에요. 빨리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이 좀 안 좋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좀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매집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매집을 사실 여기서 떨어질 때 샀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정리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이유는 아직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 왜냐면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뭐 승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적금 넣듯이 자녀한테 물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로 이거는 한 저희 배틀 2달인데 2달인데 이거 이제 뭐 승부와 그러니까 2달 안에 자녀 계획 아니 있으신가요? 쌈장 배틀과 상관없이 이거는 제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진짜로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과 이 가져가셔야 될 종목. 아니 보세요, 이게 80만 원짜리가 34만 원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이전 주가까지도 거의 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거는 조정 시 매수로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사시면 나중에 이거는 웃을 주식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 또 확신을 주셨으니까 모아가는 전략 계속해서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그만큼 또 단단하게 챙겨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속에 장기 또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골고루 챙겨가셔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삼성 SDI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위치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홀딩 전략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리뷰를 챙겨봤어요. 그러면 이제 신규로 편입해 주실 종목도 봐야 할 텐데 오늘 강펀치 키워드를 워낙 또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키워드를 챙겨주셔가지고 종목은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또 더 궁금하거든요. 네. 첫 번째부터. 말해도 돼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일단 수요, 전력 수요 쪽이네요. 네, 이 종목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로닉이랑 좀 다른 부분이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걔네들은 변압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얘네는 전선? 메인 사업이 배전반이에요. 배전반. 그러니까 배전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변압기로부터 오는 전력을 받아서 그럼 데이터 센터 안에 전력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배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아파트라던가 이제 뭐 사무실이라던가 지을 때 통신선부터 해갖고 전선을 다 깔아요. 전선 그래야지 깔아주는. 우리가 이제 뭐 화면도 볼 수 있고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배전반에 여기는 특화된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실 효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 데 대비해서 좀 뭐랄까요, 미국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이제 송변전, 그러니까 전기를 공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인프라 관련해서는 여기가 탑이에요. 국내 탑이기도 하고 해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미 쪽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고압 변압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증가한다. 그럼 뭐예요? 그 변압기를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러면 그 받아온 전력을 배분을 해주는 그게 배전반. 네, LS 붙은 LS 전선 관련 네. 그룹주는 또 꽤 있잖아요. 그렇죠. LS 일렉트릭을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일렉트릭이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여기는 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전 솔루션, 이 배전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선부터 시작해서 그런 전력선을, 그러니까 전기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력선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줘야 되는 게 배전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핵심인 기업이라서 그룹주들도 이런 사업들을 다 같이 영위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과거에 초호우 전도체 처음 나왔을 때 엮여가지고 14만 7,500원 찍고 지금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들어가도 될 자리다. 왜냐하면 조금 원래는 이거는 제가 방송이 월요일이었으면 진작 샀는데 이 또 이번 주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아요.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하필 또 방송하려고 종목 봤는데 올라와갖고. 근데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또 더 봐도 된다고 봐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제가 과거에 AD 테크놀로지를 원래 월요일날 봤는데 네. 그거에 금요일날 갑자기 올라가서 다른 걸로 바꿨더니 걔가 5만 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종목을 안 받고 그냥 월요일부터 마음속에 품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월요일 시초가로 공략을 하고 목표가는 10만 1,000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인데 차트 잠깐 보면은 네. 아까 띄워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자리 7만 7천 원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보고 있었어요, 이 종목을. 근데 참 정말 아쉽게도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뭐 월요일 날 만약에 조금 눌려서 시작하면은 더 땡큐고요. 근데 만약에 안 눌려서 시작을 해도 오늘 사실 얘는 빠졌는데 오늘 흐름은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어요.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어제는 지수 올라갔는데 얘도 올라갔다 또 윗꼬리 달고 그래서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만 소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거래량 나온 이후에 기관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팔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관 수급 더 가져가면서 외국인까지 더 사주면은 충분히 추가 시세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 배전반과 관련돼서 여기가 만약에 얘기가 나오고 부각이 받는다면 저는 근데 어쨌든 인프라 구축에 물론 변압기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전반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지금 재룡전기라던가 효성중공업이라던가 HD 현대일렉트로닉 못 잡으신 분들이 공략할 만한 같은 섹터인데 얘는 배전반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매수할 이유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7,000원 돌파 구간 나올 때부터 계속 지켜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고요. 목표가 10만 1,000원, 손절가 7만 5,0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예, 이건 다 알고 계신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 가는 게 다 CXL이거든요. CXL, 뭐 유로모픽 이게 다 삼성이랑 뭘 한다 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도 삼성이랑 삼성이랑 연계돼야 뭘 하면 가지 않겠냐 이런 접근으로 저는 접근해봤어요. 삼성 모멘텀. 네, 그리고 물론 두산 로보틱스도 좋지만 결국에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고른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 휴보라는 로봇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제일 빠른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든 휴머노이드든 뭐든 웨어러블이든 간에 어쨌든 삼성전자랑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에서 이거 지분을 인수를 앞당긴다고 한다면 콜옵션을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사명을 만약에 콜옵션 행사하면은 삼성 로보틱스로 바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로봇 8 마이크로 LED를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 공장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적 이런 분들 어차피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랑 같이 가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또 좋아하는 차트 모양인데 잘 보시면 또 박스를 열심히 또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 만들어 나오나요? 돌파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15만 원대 여기 20만 원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사실 18만 원 돌파 나오면서 지금 저는 보고 싶다. 근데 물론 조금 더 빠지면 좋겠습니다만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한번 지금 공략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고요. 가격은 가격은 다음 주 월요일 역시나 시초가,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5천 원입니다. 좋습니다. 삼성을 등에 업은 로봇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만큼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라인은 22만 원, 손절 라인 15만 5천 원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가격 밴드도 꼭 기억해 보시고 가격 전략 저희 생방송 중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꼭 장중 소통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는 수급의 이동이 어떠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종목의 전략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 전략도 멘토님과 함께 톡톡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